제4장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봐나가십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집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보십니다. 우선 도시군 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군 계획은 도시와 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정된 광역계획군에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수립 단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보셨던 게 개념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둘 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기 때문에 구속력 없습니다. 구속력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방향만 잡아줘서는 실제 남양주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집행해야 되죠.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셨던 것은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계획이고, 이 광역계획권은 국토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라고 하는 같은 도의 광역계획권 지정하게 되면 도지사가,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 서울특별시 안에 둘 이상의 구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습니다. 특광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군은 서울특별시가 하나의 도시이죠. 광역계획권이라 함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는데,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안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가 하나의 도시이죠. 인천광역시가 하나의 도시이기 때문에 특별시 안에는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대신 이 서울과 남양주에 걸쳐 지하철을 연장하기 위한 광역계획권 지정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서울 안에는 광역계획권 지정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는 누구이다? 국토입니다.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지금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인데, 그 집행은 무엇을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시와 군을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 도시군은 특광시군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남양주시, 이것이 도시군의 단위로서 서울특별시 안에는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와 남양주에 걸쳐서는 광역계획권 지정 가능하겠지만, 구리시와 남양주에 걸쳐서는 광역계획권 지정 가능하겠지만, 서울특별시 안에는 광역계획권 지정 불가능합니다. 서울 자체가 하나의 도시이기 때문에.
광역계획권 도시상의 특광시군, 광역계획권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국토만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시군, 도시와 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특별히 도시군 기본계획은 인접한 특광시군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인구 10만 이하의 특별한 요건을 갖춘 시군의 경우는 생략하는 것 가능합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을 단위로 하는데 남양주시장이 구리시를 포함하는 서울을 포함하는 지하철 연장 노선의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했다면 실제 지하철 연장하는 것 남양주시장이 해야 되죠. 개발 정비 보전을 집행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는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할 수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도시군은 없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없는 도시군이라면 전기, 수도 없는 도시를 말하는데 TV에서나 가끔 볼 수 있지 실제 전기, 수도 없는 도시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라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보실 것은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방향 잡아주게 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립 그리고 승인에 관한 절차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집행하는 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있을 텐데 남양주의 그 발전 방향을 모두 동시에 집행하는 것은 재정상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가수가 되겠다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피아노도 사야 되고 춤도 배우고자 한다고 하면 분명 얘를 다 해야만 그 꿈을 달성할 수 있지만 돈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런 다양한 내용들 중에 지금 당장 집행해야 될,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될 가장 최선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발전 방안 중에 하나를 세우는 것을 뭐란다? 입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남양주 성장 발전시키는 방법은 참 많은데 그 중에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세우는 것을 입안이라 하고 저 입안한 사항은 결정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절차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바로 효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만 잡아주는 것으로서 유효, 무효, 효력에 관한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내 집 앞에 새로 도로가 만들어지고 농림지역의 땅이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효력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효, 무효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반항하시는데 사실 최근 4년 사이에 시험 형태를 보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연속해서 4번 시험에 냈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론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연속 광역도시계획 나왔다고 하면 이제는 나올 만도 하죠. 대신
이 두 개 테마에 걸쳐 문제 하나 또는 두 문제가 출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개념이면 충분하시고 이제 우리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우리 시험에 두 문항 정도가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도시군 관리 계획, 집행 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봐나갑니다. 우선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 등으로서 집행 계획이 되게 됩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발생하고 위법, 부당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무효이다. 일단은 유효이다. 일단은 유효입니다. 행정처분의 성격 가지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더라도 일단은 유효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6개인데 그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신 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한 번 정도는 도시 지역과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인데 건축할 수 있는 건물 형태에 따라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주택을 주로 만드는 곳이 있으면 주거 지역, 상가 만들 수 있는 곳이라면 상업 지역, 공장 만드는 곳이라면 공업 지역. 그런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구역으로서 개, 시, 수, 도 네 가지 용도 구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여기 개발 제한 구역이라 불리는 그린 벨트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서울과 5대 광역시, 그 당시엔 직할시입니다. 직할시 외곽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개발 제한 구역을 새로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강주에 큰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총괄 앞에 아무 말도 못하던 국민들이 어느 정도 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총칼 앞에서도 할 말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무 말 못했지만 이제는 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80년대 이후에는 새로 지정하지 못했다가 이 개발 제한 구역의 유사한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시가화 조정 구역을 (2002년도에) 인천국제공항이 들어가게 되는 영종도 일대에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시가조정구역 지정하며 그 유보 기간으로서 15년을 시가조정구역으로 함께 결정한 적이 있는데 2002년도에 시가조정구역 지정되었고 유보기간이 15년이라면 2017년 말에 시가조정구역은 소멸했겠죠. 여기 시가조정구역을 애초 지정하게 되었을 때 일반인들은 시가화란 말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도시지역으로 만들어주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말의 핵심은 뒤에 있지 않습니까? 시가지 조성 시기를 뒤로 연기하는 것이 시가조정구역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이 제도가 무엇인지 몰라 반대를 하지 못했지만 이후 동탄 신도시 만들 때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견 내면서 시가조정구역의 신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2002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시가조정구역이라는 것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시가조정구역 없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통영 앞바다가 굴 양식장입니다.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하는데 그 관할 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바다 일대에 걸쳐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하게 되면 반대할 사람 별로 없죠. 바다가 개인 소유라는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열심히 지정하는 것이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 올해 시험에 출제되었던 내용들 중에 용도구역 중에 그 결정권자가 다른 것 찾으라고 A형 유형에는 52번 문제로 출제된 게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전부 정답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외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함께 지문을 구성시켜 놨는데 2017년까지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었다가 1월 1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결정할 수 있는 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결국 장관만 결정하는 것이 3개 있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2개 있는데 시험 문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 아닌 것 찾으라고 하면 복수 정답 될 수 있는데 이 지문 형태가 결정권자가 다른 것 찾으라고 시험에 냈습니다. 2개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3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제 성립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전부 정답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이쪽이 되게 됩니다. 다만 올해 얘가 시험에 냈던 것은 현행 법령상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신규 지정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가조정구역 없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새로 지정하는 것 없습니다. 해제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시사성 있는 문제로서 출제되지 않았나 싶고 아마 다음에도 30회 시험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된 내용을 시험에 다룰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뒀습니다. 다만 이런 4개 용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함부로 건물 신축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규제가 심한 곳이 용도구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은 기반시설은 오늘 집을 나와 학원 오게 되었을 때 이용하셨던 도로, 주차장, 전기, 수도시설 일체를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바둑판을 기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바둑판처럼 촘촘하게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일체 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하고 저 기반시설의 설치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만드는 것과 남양주시장에 허가받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만들었을 때만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남양주시장에 허가받아 기반시설 설치하게 되면 걔는 도시군 계획시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과 기반시설의 차이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시설이던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 결정했다면 걔를 말한다?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 후로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을 각각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산 신도시 같은 도시개발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데 다산 지구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다음 개발 후보지는 양정지구이죠. 그래서 양정지구란 말 들어본 적 있고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셨다고 하면 그곳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역지구 구역은 장소에 관한 개념이었습니다. 계속 제가 스쿨존이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그 존에 관한 개념을 법에서는 지역, 지구, 구역이라 표현합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는 목적은 무엇?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기 위해 구역 지정하는 것이죠.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장소에 관한 개념이고요.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를 단위로 하는 상세한 개발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말이 비슷비슷해가지고 헷갈리지만 우리 5번 보시게 되면 박스 속에 5번 보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확인되시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앞에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정하는 장소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그래서 양정지구란 말 들어보신 적 있다면 그 양정지구가 또는 다산지구가 바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고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합리적인 개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개발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그래서 총 6가지 사안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반항하십니다. 대신 1번부터 6번까지에 관한 내용은 자주 시험에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천천히 눈에 익혀 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것이 이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수립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도 도시와 군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남양주시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남양주시장은 인접한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만약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남양주와 구리를 연결하는 도로 설치를 계획하고 구리시장이 협의해줬다면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도로 설치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구리시를 포함해서 남양주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남양주시의 도시군 관리계획을 생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시험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같이 하지 않은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그거는 기본계획에서는 맞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없습니다. 아무리 인구가 10만 이하 할지라도 평창군 같은 그런 곳이랄지라도 도시군 관리계획은 필수 사안입니다. 기본계획에 생략 가능하지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생략만 가능할 뿐 도시군 관리계획은 필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 남양주에 살면서 전기, 수도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전기, 수도 없는 도시라고 하면 다 이사 가버리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학교, 병원을 뭐라 한다? 기반 시설이었습니다. 이거 꼭 만들어 놔야 되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필수 사항이고 생략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대상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보셨다면 이제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봐 나가십니다. 우선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 확정 짓게 되는데 우리 남양주시를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입안하는 분은 제가 하겠습니까? 시장이 하겠습니까? 시장이. 그래서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앞서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했죠. 그래서 경기도와 충청도 그리고 호남에 걸친 KTX를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고 KTX와 관련된 설치 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게 되면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행정관할 구역 속에 KTX가 정찰역 딱 하나 만든다? 여럿 만든다. 여럿 만듭니다. 그리고 KTX 정찰역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주변의 역세권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그것 놓칠 사람 없으실 겁니다. 충남도지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KTX가 정찰역이 각 행정관할 구역마다 10개, 20개 만들어지게 된다면 걔는 지하철이지 절대 KTX가 아닐 겁니다. 각각 욕심을 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면 그건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죠. 그걸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집행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내 승인 신청 없거나 협의 거쳐 요청하게 되면 도지사 단독 수립하고 그냥 요청하게 되면 도지사는 시장 군수와 공동 수립했었습니다. 그렇게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했다고 하면 그 광역도시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누가?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중앙에서 집행하는 계획이다. 지방에서 집행하는 계획이다. 지금 중앙 집권제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5공화국 때까지는 중앙 집권제가 체계화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지방 분권이죠.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종전에 지방 자치단체라 부르던 명칭을 지방 정부란 말로 바꾸겠다 합니다. 아마 헌법이 개정되게 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란 말 대신 지방정부란 말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지방정부에서는 미국처럼 우리 주마다 경찰, 소방권이 주지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형태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형태가 되게 될 겁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외교, 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조직이나 또는 소방 조직을 모두 제주도지사가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그 집행 단위는 중앙에서 집행한다, 지방에서 한다. 지방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히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지방자치단체 중에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하고 그들이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의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죠. 이들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경기도지사가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경기도에 속해 있는 다양한 도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를 뭐라 한다? 대도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는 별내 진접 지구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2004년도에 49만 9,909명에서 50만 명으로 인구 늘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황금 열쇠 증정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남양주시 입장에서는 독립기념일입니다. 안 찾아보셨죠? 예. 뭐 10몇 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으셨지만 인구 50만 된 도에 속해 있는 도시의 경우는 그냥 시군이 아니라 대도시라 표현하고, 이러한 대도시의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지만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직접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군수가 우리 자녀분이라 생각하고 그 자녀분들 중에 성년과 미성년자 있지 않습니까? 만약 성년인 자녀분이라고 하면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물건 뭘 사겠다 한다고 하면 그것 직접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시장 군수는 미성년자인 자녀분으로 생각해 주시고, 대도시장은 성년자로서 자기가 월급 받아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대도시장의 경우는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는 누가 결정한다? 도의사가.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결정할 수 있고요. 도의사가 예외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도의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반과 결정은 행정청만 담당하게 되는데, 저 행정청을 계급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가장 높은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의사입니다. 시장, 군수, 이러한 순서로 나열할 수 있고, 이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의사입니다. 그리고 대도시 시장. 기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로 끝나는 반면,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는 대도시 시장으로 끝나는데, 이 둘은 같은 사람이다, 같은 행정청이다, 서로 다르다. 다르다고 해주십시오. 앞에까지는 같지만 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같다, 다르다. 이게 국토계획법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가 됩니다. 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 국토계획법이 수월해집니다.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같다, 다르다. 앞에는 갔을 수 있지만 대도시시장을 끝난다고 하면 결정권자이고, 시장 군수로 끝난다면 그때는 입안권자입니다. 다만 이런 체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작년에 또 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진 않지만 법이 바뀌는 대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결정권을 도에 속한 시장 군수가 행사할 수 있도록 최근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 중에 5번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죠. 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누구도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남양주시 남북권에 다산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그 다산 신도시를 다산 지구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저 다산 지구의 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말하는데, 이 다산 지구는 남양주시 전체이다,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수립하는 지구 단위 계획은 남양주시라 불리는 도시군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남양주시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시장 군수가 그에 대한 결정할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예외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다릅니다. 지구 단위 계획만 누구도 시장 군수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같다 다르다. 그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향후 국토계획법을 전체 공부하다 보면 입안권자가 관여하는 것이 딱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권자 관여하는 세 가지를 천천히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줄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은 행정청만 입안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나는 남양주에 30년, 50년 거주한다 할지라도 남양주에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도로나 학교, 병원 만드는데 나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우연찮게 내가 남양주 시장이 되거나 또는 경기 도지사 되게 된다면 관여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모두 무엇이었습니까? 행정청이죠. 입안은 내가 할 수 없지만 입안을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입안 제한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남양주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 입안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란다? 제한이라 표현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요청이란 말과 제한이란 말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요청은 행정청이 상급 행정청에 부탁하는 것을 요청이라고,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에게 부탁하는 것을 제안이라 표현합니다. 항상 제안과 관련된 당사자는 비행정청으로서 해당 지역의 주민과 이해 관계인이 있다면 이들은 행정청 아닌 자입니다. 행정청 아닌 자가 하는 것이 무엇이다? 제안입니다. 만약 행정청이 제안한다는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이고, 비행정청만 입안해달라 부탁하는 것, 그것을 입안 제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입안 제안과 관련되어서는 29회 때 입안 제안 대상과 요건에 관한 사안들을 기출문제에 다루었습니다. 다만 이 입안 제안은 워낙 자주 시험에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입안 제한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개념만 잡으십니다. 행정청 아닌 자가 입안해달라 부탁하는 것을 뭐란다? 입안 제한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입안 제한 대상, 요건, 절차,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 잠시 확인해 나갈 겁니다. 다만 올해 정답 지문으로 설계되었지만 내년에도 등장할 수 있는 것이 입안 제한이 되게 됩니다.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드시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서 우리 39페이지 찾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게 있다면 함께 건너뛰실 거죠.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안 보는 것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39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2절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입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권자,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행정 계획이죠.
행정계획의 수립은 임의사항 필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 지구, 구역, 존에 관한 개념은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입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원칙적인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은 특광시군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여야 하고, 예외는 예외적인 조건이 제시되었을 때 입안할 수 있는 자이죠. 예외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자는 국토,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되어 딱 하나만 봐주실 게 있습니다. 국가계획이란 말 찾았습니까? 국가계획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그거 빼고는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도지사 입안 찾으셨죠? 목차만 보고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특광시군이 입안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가 입안할 수 있다 된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입안 범위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그라미 2번 예외만 보고 지나십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인접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1번 찾으셨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광시군과 협의한 경우 협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은 자신의 행정관할구역에 입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리시장과 협의 거치게 되면 구리시를 포함한 남양주 전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함께 보셨을 때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대상은 무엇? 특광시군입니다. 인접한 특광시군 포함할 수 있다. 나는 본 적 없다 해버리면 저도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장이 인접한 구리시에 대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월권 행위이지만 구리시장이 찬성했다면, 동의해줬다고 하면 남양주의 행정관할구역을 벗어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협의 절차만 거쳤다면 가능하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도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입안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구리시장과 협의하여 구리와 남양 연결하는 도로 설치하기로 계획했는데 그걸 집행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수 있죠.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하면 구리시장과 협의 절차만 거친다고 하면 구리시를 포함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남양시장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생략하는 특광시군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인접한 시군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그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무엇? 협의에 관한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다음 주에 수업 오시기 전에 오늘 하신 것 보고 오실 거죠. 공법은 앞서 내용과 연계되는 게 꽤 많습니다. 대신 민법은 뭐 법률행위하고 대리하고 표현대리하고 따로따로 연결시킬 수 있지만 공법은 전체가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는 게 많다 보니까 지난주에 공부 안 하고 이 시간 들으면 이 시간이 고통스럽습니다. 대신 이 수업 토대로 해서 또 다음 주에 진도 나가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수업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초창기 공법 해놓으셔야만 공법이 과락 염려 없이 안정적인 점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시험 난이도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한 50, 60점 나오는 게 일이지만 28회 때 정도라고 하면 보통 올해 한 50점 나오신 분이라면 70, 75점 정도가 나오시더라고요. 대신 공법은 많이 하면 그만큼 고생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체계 잡아 놓으시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 그런 위주로 잘 많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는 거고, 만약 줄이 따로 없는 부분이라면 절대 보는 거 아닙니다. 표시되어 있는 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표시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3번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양가 1번 입안 조건이란 말 찾았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부합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하나만 질문이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서로 달리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달리하면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틀리다라고 좀 해주십시오.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달리한다면 이 두 가지는 모두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고 얘는 집행계획입니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은 구속력 없었습니다. 집행계획은 구속력 있습니다. 두 개 제도가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효, 일단은 무효가 아니다. 방향 잡아주는 두 개 계획이 서로 부합해야 되는데 이때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상위 계획 내용을 우선합니다. 대신 방향 잡아주는 계획과 집행 계획이 서로 부합해야 되지만 두 개 계획이 서로 다르다면 내용 달리한다면 집행 계획은 구속력 발생한 계획이죠. 만약 이런 경우라면 일단은 유효. 행정 심판, 행정 소송으로 바로 잡을 때까지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유효한 것입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시험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우선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것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처럼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 서로 내용 달리했을 때 상위 계획을 우선하는 것이고 이 방향 잡아주는 계획과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얘는 구속력 있죠. 그래서 바로 잡을 때까지 일단은 유효, 일단은 무효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합되어야 한다. 맞는 이야기지만 부합되어야 된다. 맞는 이야기지만 서로 다르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단은 유효한 겁니다. 일단은 무효가 아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기본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2번 차등 위반과 3번 동시 위반, 4번 계획 도서, 계획 설명서 얘는 일단 넘어갑니다. 아마 하시게 되면 7월 8월 달 정도에 한번 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5번 수립 기준 차지어청. 기준하면 누가 결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 쉴 때 되셨는데요. 공법 어려우시죠? 근데 이게 한번 돌고 나면 괜찮으실 겁니다.